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발표하신 분들은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었는데 저는 뭐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제 유명하지 않아서 좀 이따 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혹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제 마인드 골프라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그렇죠. 고마워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는 필명이자 제 아명으로 그냥 마인드 골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제 로고이고 제 로고를 보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저는 원래는 이제 직업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원래는 IT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 골프는 시작한 지 한 14년 정도 됐어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을 했고 골프를 하는 순간 골프를 먹고 살면 행복하다라는 걸 첫날부터 느낀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속 이제 골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골프 쪽과 관련한 생각도 하고 골프 치는 것도 당연히 좋고 계속 그런 생각을 좀 이따 나오겠지만 NHN 다닐 때도 나는 그냥 회사에서 그냥 골프 스크린 골프 하나 만들어주고 저 안에서 그냥 일하고 월급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회사 동호회도 제가 만들고 동호회 직원이 한 1000명 넘었었거든요. 한 달에 그 동호회 지원비가 회사에서 20,000원씩 나요. 1000명이면 한 달에 쌓이는 돈이 굉장해요. 그걸 이제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시간이고 사실 안 치는 사람들을 잘 벗어나지 않게 왜냐면 회비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행사도 또 많이 하고 나눠주고 그만큼 이제 골프 좋아해서 하다가 계속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 지금은 이제 좀 콘텐츠니까 좀 지금은 어느덧 골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인드 골프라는 오늘 온 거는 뭐 겸사겸사 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은 마인드 골프라는 제 개인 브랜드 위주로 해서 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골프 회사를 다니면서 여기 있는 마음 골프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서비스하는 스크린 골프 비즈니스 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골프 관련한 일을 하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회사들은 다 IT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에서 이제 주로 했던 거는 사실 IT 쪽에 엔지니어 쪽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 그러다가 이제 골프 좋아져서 IT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골프를 하다 보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IT보다 골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트랜지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골프 관련한 기획을 하고는 있긴 한데 IT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티업 비전이 스크린 골프도 골프라는 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스포츠잖아요. 거기에 이제 IT 요즘 이제 컨버전스, 융합 그런 쪽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크린 골프거든요. 실제 우리가 스윙한 체감형 그런 운동이 스크린에서 IT를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요즘 VR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예전에 IT를 했던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 전공이 물리학인데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골프 배울 때 저는 그 물리학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경력이나 이력이 지금 이제 골프라는 하나의 컨텐츠에 속속속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골프라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잘 녹여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강좌도 있어요. Y 골프라고. Y는 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슨이 되게 많이 있는데 레슨의 대부분은 이제 피지컬한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저 혼자 골프를 저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이 물리학이다 보니까 힘과 에너지와 이제 이런 것들 그 효율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하다 보니까 원리를 알면 자신이 이제 뭔가를 좀 더 잘 알아야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아니신 분도 있어요. 일단 무조건 많이 쳐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지 알아야 파란불에 건너가는지 이런 것처럼 어떤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왜 겨드랑이에 붙이면 좋고 왜 떨어지면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와이로프라는 부분도 유튜브에 제 채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쪽 피지컬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골프라는 브랜드를 왜 만들었냐,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지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강조도 돼 있고 실제 많이들 컨텐츠도 많고 또 많이 가르치는 분이 많은데 계속 골프를 점점점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프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뭐 싸울 일은 없고, 근데 자기와 자신의 어떤 그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키워드를 내가 이제 브랜드로 써야 될까? 그러니까 피지컬한 부분 말고 이제 멘탈한 부분, 마인드라는 용어를 이제 택하고 그다음에 마인드 골프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마인드 골프라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도 하는데 팟캐스트에서는 저 자신을 마인드 골프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이름은 영희인데 영희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아시는 분들이 팟캐스트 들으면 되게 재수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마인드 골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그 플레이하는 과정 중에 아니면 또 연습하는 과정 중에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던 왜에 대한 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스윙도 왜라는 관점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개인적으로는 티칭 프로 자격증도 있긴 해요. 그래서 레슨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거든요. 결과로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왜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마인드라는 이름을 택했고 여기 있는 다른 글자들은 제 나이대가 10대는 아니고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골프는 잘 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골프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노력을 해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잘 먹히려면 그래도 좀 잘 쳐야지 잘 먹히니까 그래서 골프는 70대를 치고요. 물론 이제 아마추어 레귤 더티에서 치고 가끔 언더도 치고 그 정도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72호 108홀은 제가 이제 골프 얼만큼 좋아하느냐에 대한 시자인데요. 제가 미국에 한 10년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무래도 혼자 골프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좋아하다 보면은 가끔 그쪽에 좀 미친 짓을 해요. 극단으로 가면. 앉으세요. 앞으로 가주세요. 한국은 뭐 요즘은 뭐 2명, 1명 뭐 조인해서 칠 수 있지만 미국은 혼자서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72호는 뭐냐면 제가 골프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잔디 밟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골프장을 가면 거의 카트 안 타고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72호는 하루에 걸어서 친 라운드 숫자야. 72호 13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우리 다음에 108홀은 그럼 카트 타고는 몇 홀을 쳐볼 수 있을까? 미국은 카트를 2인용 카트잖아요. 타고서 이제 혼자 좀 약간 한가한 골프장 가면은 혼자 칠 수 있거나 아니면 플레이트로 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카트 타고 친 홀 수래요. 그 스코어 카드가 다 있어요. 그날 또 72홀 걸어서 친 라운드랑 108홀 친 라운드에 생생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블로그를 다 써놔서 제 블로그가 보면 어떤 준비도 했었고 어떻게 쳤었고 그 당시에 느낌이 어땠는지도 있어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골프인 제가 골프 얼마큼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는 거고요. 한 가지 소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저쪽 북유럽에 가면 백야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더 많이 144홀? 이런 거. 호주에서도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랑 그 스코틀랜드의 샌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백맥을 걸어서 한번 쳐보는 그게 또 하나의 제 소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골프 뭔가를 좋아하면 좀 약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지랄해? 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써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은 좀 주제를 많이 해왔어요. 할 얘기가 중간에 무슨 막 넘기고 사실 제가 이게 블로그에 써놨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이야기 하려면 그 골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한 것과 관련된 토픽스를 좀 뽑아봤어요. 제가 마인드 골프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건 아니고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꼭 책을 한 권 내서 인간 김기태는 이렇게 골프 좋아하다 뒤졌다 이런 것처럼 제 주변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블로그에 하나씩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공감되는 얘기 제가 또는 이렇게 경험으로 겪어서 만든 그런 알게 된 이야기도 하나씩 겪다 보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적은 게 뭐 네이버나 다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그들이 이제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때는 좀 인기에 영합하는 글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계속 쓰기 시작하게 지금은 이제 컬럼 한 130여 개, 골프 상식, 룰, 에티켓까지 하면 120여 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 사람들이 좀 공감도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는 이제 제가 요즘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하는 캠페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 제가 또 운영하는 카페가 회원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하고도 같이 이제 원래도 하고 인터넷 활동도 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런 골프 말고 또 좀 이렇게 좀 배려하는 제 슬로건이 배려하는 부분 그런 배려하는 골프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캠페인인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얘기해 드리고 또 이제 Q&A는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PT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질문하세요. 어차피 저희 있으니까 넣는 거고 그냥 중간에 그냥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건 다 안다 넘어가자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이제 마인드 골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등등 그런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게 아니니까 자꾸 엉뚱한 오늘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골프를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어요. 오늘 다 아마추어 출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여기 프로 출신도 계시는 거 이해하고 계시는 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로 이제 골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이제 연습을 우리가 드라이빙 레인지든 뭐 실내 연습장이든 아니면 뭐 스크린 골프든 간간히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저희 브랜드 자체를 이렇게 노출하는 거예요. 오늘 무료로 왔으니까 이런 걸 티업 드리자. 퀴즈도 준비할까 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브랜드는 뭘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는 과정 또는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이제 존재 어떤 상황에 자신이 노출이 되고 연습을 하면서도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같은 골프장에서 치더라도 같은 18홀에서 분명히 쳤는데 물론 홀로케이션은 좀 그날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사실 선수도 롤리 맥길로이도 뭐 첫날 뭐 65다 치고 둘째 날 80m 치고 막 70m 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선수도 그럴지언데 아마추어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습을 하든 라운드를 하든 이런 준비 과정, 연습을 하다가 또 골프를 치러 가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골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마인드 골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인트로에 좀 얘기를 했죠. 피지컬, 멘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99% 멘탈 좋아하고 1% 멘탈 게임이라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운동이 움직일 운자에 움직일 동자를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마인드가 이렇게 한다고 딱 공이 쳐지는 건 아니지. 결국은 이게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태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태까지 어떤 골프에 대한 그 가르치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쪽 피지컬한 부분에 몰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어떤 사람이 골프를 배우러 동네에 이제 레슨장에 갔다 이 얘기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초보 때는 골프를 모르니까 이거부터 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의 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 얘기를 공이 안 맞는다 얘기를 하지 자신의 어떤 정신력으로는 자신의 마인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배울 때부터 피지컬한 이 스윙 부분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저 또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멘탈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50대 50인 것 같아요. 둘 다 어느 한쪽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또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마음골프 학교라는 걸 해요. 제가 그래서 저랑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는데 거기서는 또 너무 이 멘탈 쪽으로만 가 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쪽 학교 과정. 근데 이런 게 맞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만 막 얘기해서 해주는 분도 이게 또 막 맞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두 개가 다 밸런스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먹고 살 정도가 돼 있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전쟁 지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밥 먹었냐라는 게 그런 질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진짜 밥 먹고 다니느냐가. 그 시대 좀 지나서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고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도 좀 많이 먹고 그런 시대가 좀 지나서 나온 시대가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웰빙이잖아. 먹고 살 만큼 이제 먹고 살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던 이제 고기 많이 먹고 이제 살만 했던 게 웰빙 이제 좀 야채도 먹고 좀 자기 건강도 생각하고 그 다음 나온 이제 단계가 힐링 캠프도 있고 이미 이제 우리의 생활 수준은 이 단계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나의 뭐 어떤 육체나 이런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단계 수준이 처음 로우 레벨부터 이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데 하이 레벨로 올라갈수록 정신 이쪽으로 좀 가는 거죠. 결국 힐링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관심 있는 게 아까도 방금 전에도 우리 저기 노 부장님과 노 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연예인도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피지컬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그 멘탈이나 어떤 공황장애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이제 소득 수준이나 그런 생활 수준이 그런 피지컬한 부분에서 점점 나아져 이게 사회가 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이나 이 감성을 좀 터치해주기 시작 그런 걸 이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시대에 왔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레슨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우리 힐링 머리를 가슴을 터치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 어느 날 가서 이제 골프를 치는데 어제는 잘 맞았는데 오늘 안 맞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제랑 오늘이랑 뭐가 바뀌셨냐고 계속 자세 얘기만 하면 사실 이 사람은 어제랑 오늘이랑 뭐 자세가 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뭐가 바뀌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날 이 사람은 갑자기 회사에서 파이어 당했다든지 비즈니스 큰 딜이 깨졌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피지컬한 부분 얘기해봐요. 저 사람 내 마음을 모르면서 자꾸 겨드랑이 붙이라고 내가 붙일 줄 알았으면 여기 왔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약간의 서로 이렇게 멘탈과 피지컬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영화를 보다가 알코 스쿨, 금연 스쿨 있잖아요. 그거 보다가 갑자기 다 영감이 떠올랐죠. 저런 스쿨을 한번 해야 되겠다. 똑같이 의원사인데 똑같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몇 살 때부터 공부하셨는데요 20년이 지나도록 뭐 벡터를 안 깨져요. 이런 얘기 하죠. 똑같이 뭐 나는 4살 때 다들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에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솔직한 야 공원 맞는 거 연습해 연습 안 해서 그래. 좀 이따 얘기 좀 그런 좀 학교라기보다는 그런 좀 힐링 캠프 같은 거를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피지컬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레슨을 좀 더 해주거나 그런 부분을 치료해주고 멘탈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교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롤플레이를 시킬 생각도 있어요. 너가 갑해고 뭘 해봐. 너 갑질해. 갑질하니까 재밌죠. 뭐 그리고 이런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이 없는데 너무 골프 치고 싶은 사람. 이게 다양한 이유로 골프가 괴로운 사람 또는 어떤 이유로 즐거운 사람이 서로 이렇게 그런 자리도 한번 그런 학교를 해본다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었던 건데 골프를 왜 좋아하세요? 한 명씩 지목할까 이렇게? 재밌어서요. 네? 재밌어서요. 골프 치는 게? 예. 골프 필드에 나갔었어. 네. 치는 게. 다른 분들. 이거 재미없어. 플러스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아, 소셜 네트워킹. 그러면 골프는 거기서는 약간의 하나의 그냥 하나의 아니 골프도 좋아하지만 그걸 통해서 네, 그거에서 플러스 안 하도 되는 거죠. 비즈니스 골프 치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 골프 치시는 분들도 꼭 그렇지만 않아요. 비즈니스 골프 칠 때는 너무 싫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골프에서 목표라고 돼 있는데 목적? 그 제 카페에 들어올 때 항상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골프에서 목표가 뭐냐라는 목표라고 뭐냐고 보면 거의 90%가요. 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다들 독신이 되고 싶으셔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만 보더라도 골프의 목표가 그냥 스코어링에 관심이 많아요. 그 스코어링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진짜 자기가 그 스코어에 관심이 진짜 그 스코어를 딱 하면 만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스코어를 경합하는 운동이라고. 스코어를 경합하는 운동이죠. 네. 그 모든 스포츠는 사실 경합을 하는 거죠. 네. 또는 뭐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고 싶어. 나는 골프 이만큼 잘 친다. 또는 내기에서 돈 따고 싶었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뭐 친구의 목표는 없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호회라든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치는 사람은 대접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나도 잘 치고 싶다 하더니 조금씩 실력이 늘다 보니까 아 나도 언젠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대접받고 싶어서요. 뭐 어떻게 보면 나 대접받고 플러스 누군가 나한테 이제 잘 치는 사람한테 쳐보고 싶으니까 저도 잘 치는 사람이랑 치고 싶으니까 내가 잘 친다 그러면 내가 선택권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나랑 같이 한번 쳐볼래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뭐좀 그런 말 있잖아요. 골프장 가면 골프 잘 치는 사람이 형이라고. 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아까 위에 있던 회사들 다닐 때 골프 잘 치면 만나는 직급이 달라요. 제가 IT 쪽에 일할 때도 제가 IT 쪽에서는 제 엔지니어나 이런 모임에서 제일 잘 쳤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행사 제주도 가면 메달리스트가 상 받고 그러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때는 이제 뭐 팀장급 골프장급 이렇게 되면 저 위에 대표나 이사 분들을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만나는 골프로 만나는 분 중에는 평상시에 그냥 직장생활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게다가 이제 골프가 또 돈만으로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골프를 치는 목표나 목적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승부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 저희 대표님은 내기 안 하는 골프를 치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내기 안 하는 골프가 더 좋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스코어링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얘기하신 분처럼 어떤 소셜에 저도 그게 되게 좋거든요. 골프를 통해서 아는 관계. 여기 있는 관계도 다 그런 거겠어요. 골프를 통해서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관계인데 그런 관계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골프가 알아가면서 예전에 IT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진짜 다방면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이고 목표이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골프를 하다 보면 그 여기 저희 프로 하셨던 분들은 뭐 저하고 이제 60타 때까지 가봤지만 아직 뭐 아마추어 분들은 뭐 100타 때 계신 분도 있고 90타 때, 80타 때 있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골프에 이제 더 즐길 것들이 아직 훨씬 많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 또한 매력입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추어로서 60타 때까지 쳐봤는데 뭘 더 해볼 게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곱창하게 좋냐고. 근데 아직까지 그분들은 거기 가보지 않아서 그 맛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여전히 지금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곱창 가는데 평균적으로 여전히 곱창 가는 날은 가끔 그래요. 곱치기 좋은 날이 아니고 곱창 가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비가 오나 못 오나 그냥 골프장 가면 그냥 훨씬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 때도 미국에 살면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도 레슨을 하고 그랬었는데 맨날 교회 나오네요. 교회 나오면 레슨할 사람 훨씬 많고 거기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골프장 가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골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이제 점점 아직도 여전히 이제 저는 이제 가끔 비교할 때 보물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90개 정도 치면 한 100개 정도 치는 사람도 아직 섬도 발견 못하고 그냥 대안에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골프가 뭐가 재밌다 아직 섬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90개 정도 치면 이제 선착장에 내린 것 같아요. 보물섬에. 그리고 이제 한 80개 정도 치면 이제 섬 안으로 좀 들어가면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그게 이제 막 여기 골프장은 그런 거 많이 만나잖아요. 사자도 만나고 뱀도 많이 물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가면서 또 이렇게 딸 수 있는 보물들이나 과일들이나 있기 때문에 그걸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많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건강도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가끔 그 미국에서 골프 치면 그 조인에서 치면 그 현지인들 그 미국 사람들하고 치면은 잘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요 얘기를 할 상황이 있어요. 웰컴 투 더 월드 오브 골프라는 얘기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공이 지지리도 안 맞을 때 그 친구가 얘기해요. 골프의 세계에 오신 거 많이 만다고.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프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뭔가 그게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잘 안 되고 투입 대비 뭐 효과를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얘기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만큼 또는 저보다 그 이상 골프 좋아해서 계신 분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 연습을 해도 잘 늘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 제가 카페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한 17년 동안 하루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장을 2시간씩 가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그분 말에 의하면 진짜 골프를 시리어스하게 좋아하세요. 아직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카페 활동만 하시는데 그분은 한 70대 한 후반으로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올라오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시겠죠. 자기는 17년 동안 2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으니까. 저번에 그 송영수 프로도 이 얘기를 아웃라이어스에 나온 유명한 시간에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뭔가를 익숙해지는 과정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수한 반복을 하든지 그냥 제가 걸어온 길이죠. 원리와 방법을 좀 이해하고 가는 길.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서 연습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수 진학을 했다든지 어렸을 때 좋아서 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시간이 많아서 이런 무수한 반복으로 뭔가 방법을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생활의 달인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원리를 알고 해요. 맨날 뭐 이렇게 남대문에서 이렇게 우리 밥상 이렇게 이러고 가면 뭐 8단, 9단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무슨 균형의 원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 진짜 무수한 방법.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데 거의 대부분 무수한 방법이고. 근데 여기 뭐 프로 하시는 어떤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는 이 과정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은 괜찮지만 가족 있으신 분들 이거 하다 보면 쫓겨나잖아요. 가족을 버릴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싱글 하려면 집 한 채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꼭 집 한 채가 아니더라도 꽤 많은 시간과 뭐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시간과 비용이 없어서 그냥 택했는데 아마추어한테는 이 방법이 맞겠죠. 왜냐하면 다른 먹고 살고 또 다른
자기의 또 다른 취미가 일반 시간에 없이 좀 이따 더 나오는데 이 연습하는 과정은 제가 가끔 비유를 하는데 이 그림이 왜 있냐면 그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골프가 생각하는 그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내 차는 평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습관이 생겼는데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골프를 하다 보니까 단정 짓는 그런 표현을 되게 레슨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 그런 발언을 할 때 제가 부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차는 그냥 평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아마추어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신의 상태는 골프에서는 최소한 저는 골프는 조금 딴 거보다 더 해봤으니까 자신의 차의 상태는 경사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경사길에 이렇게 요즘에 다 오토 이렇게 기어가 오토인데 옛날에 지금 매뉴얼 이렇게 수동으로 된 거 그런 거를 운전해보신 분인지 아시겠지만 경사길에 걸리면 진짜 막 식은땀 나잖아요. 뒤에 또 외제차 딱 한 대 딱 서있고 그러면 그냥 이게 뭔가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은 그냥 쭉 밀리게 돼 있는 상태가 자신들의 골프에서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적정한 악셀들을 밟아주는 게 골프에서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연습을 적정한 악셀을 밟지 않으면은 그것도 적절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양은 뭐라고 정량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은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이 연습하는 패턴이나 자신들의 현재 스코어 상태나 왜냐면 70대 치는 사람 연습해야 될 것과 80, 90, 100 이렇게 다르잖아요. 결국은 적절하게 그 연습을 하는 거는 결국은 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17년 동안 2시간씩 매일 연습한 사람은 사실은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70대 후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악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이제 아시는 거죠. 거기서 그 악셀을 떼는 순간 자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그리고 아마 그 중간중간 과정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장 과정이 이렇게 진짜 우상향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 주가에서 이렇게 주식 보면 이렇게 우량주 같은 거 이렇게 쭉 성장을 하지만 사실 그거를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촘촘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라갔다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얼만큼 이제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건데 그 과정을 좀 더 매끈하게 이렇게 가려면 그만한 에너지를 계속 넣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연습이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골프 이거 연습해도 늘지도 않는 걸 왜 못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골프를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학습 효과 같아요. 다른 데서 이미 그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ROI 얘기가 나올 때 ROI가 뭔지 아시잖아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대비 효과.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예전의 과거 경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부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빡세게 했더니 명문대를 갔다 오다. 고3 여름방학 때 놀다가 6개월 동안 빡세게 했는데 나는 명문대 갔어. 그런 학습 효과가 딱 생기면요. 모든 걸 6개월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또는 다른 운동.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 잘 못했었는데 한 1년 동안 빡세게 했더니 조기축구에 내가 전임 멤버가 됐다 그러면 1년만 하면 골프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올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에서 선경험이 있을 때 이런 자꾸 비유를 하는 형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 이렇게 레슨이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 이 정도 투입했으면 이 정도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만큼 인베스트먼트 했으면 리턴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 경험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시간을 오래 두고 만나는 사람이면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근데 또 그 사람 주변에 또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또 얘기하고. 근데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잠깐 뒤로 가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 어떤 관점에서 그 자신의 어떤 그 투자한 거에 대한 리턴, 그 오는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많은 경우들이 최상이길 바래요. 이상적으로. 내가 이만큼 투입했으면 최상의 결과를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말하긴 하는데 관점을 약간 달리보면 최하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신에게 바라보고 싶은, 어떻게 되고 싶은, 또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많은 경우들이 이런 최상을 바라다 보니까 보통인 경우도 이제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습을 했을 때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골프에서는. 근데 이제 늘지 않았다고 계속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왜 이걸 안 느냐? 내가 연습장을 이번 주에는 뭐 5번 다 갔는데 오히려 타수가 늘어났고 지난주에 연습 하도 안 했는데 라운드 갔다는데 세트가 줄었다고 이런 운동이 아니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자신의 이제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자신이 투입한 그러한 노력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사람하고 또 이게 커서 하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머리가 커서 하면은 자꾸 재요. 계산하고. 그러면서 자꾸 계산을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요. 그 사람이 되게 계산적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계산이었어요.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안 혼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자꾸 머리만 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힐링. 이 멘탈을 거기에서 이제 정신적인 세계까지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을 때 고집도 세잖아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넘어가. 잘못 눌렀나? 엔진이 어디 갔어요? 맞아. 일단은 제가 손을 안 넘어가요. 아 됐다. 됐어요. 아, 역시 네. 이게 AS 기사의 법칙이라고. 맞다고 어렵잖아. 됐다? 저 뭐 누른 거 아니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연습과 관련한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골프 실력 향상의 과정은 뭐 많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떤 과정이 이렇게 램프 형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상 이렇게 계단 형태로 뭐 물리학 용어로 얘기하면 퀀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점프 뛰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하지 90타, 91타, 80타 뭐 이렇게 아주 램프로 이렇게 경사길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디지털하게 여기 있는 그림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가요. 1.1단계, 1.2단계 많은 분들 뭐 골프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제까지는 안 풀렸는데 갑자기 자고 났더니 해답지를 보지 않는데 풀린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말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책임한 말 같아요. 아까 얘기한 저희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는 모르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은 다 잘하는 거는 누구나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써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가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해서 이제 약간 물리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 공이
공이 현재 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공이 이제 현재 맨 위에 있지만 맨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공이 여기 있다가 여기 올라가려면 만약에 그게 이렇게 램프 형태로 돼 있으면 굴러서 올라갈 텐데 저 상태에 있으면 계속 부딪혀요. 절대 못 올라가죠. 물리학 용어 중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있어요. 그 잠재적 능력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는 뭔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가 어느 날 전자가 이렇게 펑펑 이렇게 뜨는 뭐 이런 건데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레벨로 올라가거든요. 에너지 주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단계 이게 만약에 100타 때다. 내가 90, 80타 이 100타 때에 있는 사람이 뭔가 연습을 많이 하면 저 사이가 이렇게 파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홈이 파져서 계속 연마를 해서 홈이 파지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에너지가 막 쌓이면은 그게 포텐셜 에너지가 돼서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순간 딱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맨 땅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부딪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면 공이 둥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다 또 다시 뭐 90다 때 치다 다시 100다 때 치다가 다시 또 포텐셜 에너지 있으니까 다시 90다 때 갔다 또 부딪히다 다시 100다 때 떨어지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경사길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계속 악셀레터를 밟아주는 건 연습을 하면 여기도 홈이 또 파지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오실레이션을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최소한 베타 때는 잘 안 떨어져요. 왜냐면 거기에 홈이 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그 실력 향상 과정은 그 골퍼들의 실력 향상 과정은 이런 어떤 계단 형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연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악셀레터를 밟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과 뭐 돈과 열정을 투입을 하면 그 상태는 유지를 계속 저런 상태로 하고 있다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점프하는 라벨을 찍은 날입니다. 물론 라벨 찍어 다시 내려오긴 해요. 아까 여기 평지거든요. 또 내려. 심지어는 여기까지 갔다가 띠릭 여기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뭐 이틀을 1박 2일을 치러봤는데요. 첫날 72타 치고요. 둘째 날 102타 치시고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때 30타였죠. 72타 정도 치시는 분이면 144타쯤 치는 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실 골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운동이라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인간적인 운동 같기도 해요. 천년만년 강자들은 하이로즈 봐요. 지금 세계는 700m인가 500m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골프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공평한 게임 같기도 해요. 왜냐면 최근에도 뭐 PGA나 이런 대회들 보면 첫 우승인데 세계 랭킹이 500몇, 200몇 이 선수가 우승을 어느 종목에서 세계 랭킹 뭐 200몇 위가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이 없겠어요. 공부를 그러겠어요. 뭐 시험지 유출되면 그러지 않겠지만 뭐 테니스가 그랬어요. 바둑이 그러겠어요. 낚시가 그랬어요. 근데 골프는 그런 면에서는 좀 공평한 것 같아요. 4일 동안 그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뭐 물론 어제 뭐 KLPGA 같은 아마추어 선수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가 나중에 어느 순간 어제 그 대회에 대해서 추억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긴 해요.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데 자기 홈을 잘 파놓는 선수 같아요. 포텐셜이 충분히.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 볼 때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골프에 대한 열정과 저런 포텐셜 에너지와 성장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지는 대화를 해보면 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평상시에 생활 패턴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연습하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보통 연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떤 측면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주로 필드에서 골프를 치거나 이제 경험하는 그런 쪽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요. 이 부분 딱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골프 치고 있는데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런 순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떤 단계 안에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뭐 공이 잘 안 맞는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공이 잘 맞는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맞으니까 뭐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골프하고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골프장 신다고 뭐 되나? 신나고 되잖아요, 그죠? 이용하게 되셔가지고 돈도 벌고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비우신 분도 있으니까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4개의 단계 안에 자신들이 속해 있거나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단계에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행복하죠. 근데 이 단계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이 단계가 그냥 잘 맞으니까 세게 치면 머리가 있지? 원래 여기 선수하신 분들이야 7번에 한 160, 170 정도 치시겠죠. 아마추어들은 한 130, 140, 50만 잘 쳐도 처음에 120, 30 맞다가 이런 생각을 130, 40만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우와!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아마추어. 7번을 150 나가고 보여주겠어. 근데 세게 쳐요. 세게 치면 사실 이제 오늘은 그냥 피지컬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저는 골프는 변수를 상수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골프는 상수는 공 하나밖에 없어요. 공만 서 있지 나머지는 다 변수거든요. 거기서 얼만큼 나의 변수를 줄이느냐, 그 변수를 상수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니까 언제 뭐 기회가 되면 그쪽 Y 골프에 대한 아니라고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주면 머리를 가겠지라는 상황을 하면서 잘 때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다른 형태의 스윙이 또 나오죠. 아무래도 외부에 힘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패턴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되는 케이스로 가면 공이 일정하게 맞지 않는 그런 상태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 짓을 다 하죠. 그립도 바꿔봤다. 그립이라면 물리적인 그립도 있지만 잡는 그립도 있고, 뭐 사실 뭐 자기 자세를 바꾸는 건 왜 돈이 좀 덜 드는데 장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비를 바꿀 때는 꼭 브리지스톤 오늘도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 있고, 장비를 바꿔주시는 이런 분들 덕분에 이쪽 브랜드 업계가 먹고 살아요. 저같이 장비 한번 사가지고 오래 쓰시는 분들은 그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이 안 맞기 시작하면 뭐 공도 바꿔, 장갑도 바꿔, 그립도 바꿔, 크롭도 바꿔, 백도 바꿔, 다 바꿔요. 정작 자기만 바꾸고 본인을 바꾸면 되는데 본인을 바꾸고 다 바꿔봐요. 옷도 바꿔요. 옷도 막 새로운 옷이라고, 귀걸이 더 나가는 옷이라고. 아 진짜 관광지 창피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단계에 오다가 진짜 그나마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아이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하다가 잠깐 얘기 드리면 변수를 상수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글에 써놓은 내용 중에는요, 그래요. 아주 변수가 3개가 있다 쳐요. A, B, C 3개의 변수가 있는데 A, B, C를 더한 값이 10인 게 우리가 공이 잘 맞는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원래 내가 잘 맞는 상태는 A는 3, B도 3, C는 4일 때가 내가 잘 맞았다고 얘기를 가정을 하면 사실은 공이 잘 맞는 때는요 2, 3, 5일 때도 잘 맞을 수 있어요. 어차피 10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2, 3, 5도 3, 3, 4로 우리 집 그땡이 심심사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가 그렇게 좀 약간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3, 3, 4에서 4, 3, 4가 돼도 11이 되니까 안 맞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가 맨 처음에 A가 바뀌었는데 A만 바꾸면 되는데 그때 사실은 티칭 프로라든지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전문가들 딱 보이거든요. A가 바뀌었어. A가 3이었는데 4가 됐어. 근데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 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돈 쓰느니 내가 골프장 아니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연습하다가 B가 잘못된 것 같아. B도 바꾸자. B가 5가 돼. C가. 그러다가 우연히 3, 5, 2 해서 10이 또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수를 찾았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문가나 이제 잘하시는 분, 너 왜 그러냐?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레슨을 받고 전문가한테 보이는 거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전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이나 그런 동영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보이면은 자기가 혼자 이제 레슨도 하고 요즘은 근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발달해서 결국은 레슨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김프로, 이프로, 박프로가 내 옆에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레슨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이 잘 안 맞으면 마음을 비워요. 네, 뭐 7번으로 120만 나가도 행복하지, 뭐 공만 가운데로만 갔으면 좋겠다. 스위스 파스만 맞았어. 맞죠? 알잖아요. 힘 빼면 공 잘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공이 잘 맞겠어. 120, 30. 그 어느 순간 또 이거 하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인드 골프를 주장하고 있는 저도 어느 순간 이걸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결국은 이거에서 자신이 잘 맞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자신이 더 거리를 잃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거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건 자기의 기본적인 실력의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도 충분히 투입을 했고, 이번에 이러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했고,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난 그거에 대한 뭐 마인드 명상도 하고, 막 나름의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하면 이 시도를 해도 되는데, 준비도 없이 어느 순간 공이 잘 맞는다고 그냥 세게 치면 멀리 가지 않을까 하는 순간 이제 다시 이 패턴을 또 돌아서는 거죠. 그나마 이 패턴을 해서 여기까지 다시 오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막 이제 괴로워하시면 진짜 힘든 거예요. 이럴 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각종 에이드를 많이 사요. 에이드 비즈니스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 휩? 어떤 건 그립이 이렇게 이탈되는 거, 뭐 이게 별 에이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에이드들을 사는 사람들의 단계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딱 벗어나면 야 저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그 남 줬다가 다시 오면 사과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골프 스윙의 그런 단계에서는 이런 이 힙이 기쁠 힘, 슬플 힘이 있어. 아주 어려워.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 순환 패턴을 계속 타고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저도 이거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 요 단계에 최대한 많이 자기 자신을 잘 머무르게 하고 때로는 준비가 되면 1단계 가도 되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좀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다는 차원에서 또 주변에 혹시 이런 계신 분들이 있으면 또 좀 이런 그런 측면에서 또 조언도 해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공감이 좀 가나요? 네. 여기도 많이 있어 보셨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의 연속인데요. 제목이 이번 제목은 던질 것이 있는 샷을 하자. 우리가 이제 티샷을 할 때, 꼭 티샷 아니더라도 골프는 뭐 트러블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싫은 트러블이 뭐예요? 어떤 상황. 나는 이 상황이 진짜 피어하다. 어떤 상황이 제일 공포스럽거나 그래요? 샷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 공이 안 보일 정도. 예. 헬스큐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쳐보고 싶은데 네. 어떨 때는 공이 안 닿았고 이렇게 툭툭하다 치지도 않는데 치기 전부터 막. 네, 그렇죠. 때로는 뭐 손목이 다치듯이. 예. 어제 그 아마추어 선수의 5번째 샷에서 예. 드롭을 할까, 원플레이업을 할까 망설이다 못했죠. 좀 쳤죠. 플레이업을 해도 러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트러블 샷인 거죠, 사실. 꼭 해저드만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그 초급자하고 상급자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초급자일수록 뭐 아무래도 자기 아직 그 베이스가 안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하죠. 공포스럽죠. 뭐 심지어는 뭐 골프장 가기 전부터 일본어 티샷이고 오비가 나면 어떡할까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상급자일수록 사실은 이런 쪽에 공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급자로 갈수록 보면 공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더 관심이 있지 이 앞에 트러블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관심은 그닥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치고 날아가니까요. 물론 뭐 타핑을 쳐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가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가급적이면 페어웨이 어디에 떨어져야 세컨샷을 뭐 어디를 다 이제 전략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면 상급자는 참 초급자는 이걸 어떻게 칠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이게 잘 맞아야 될 텐데 상급자는 잘 맞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이 공이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야 그 다음 샷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데미클라우스가 얘기 있다고 하죠. 제일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샷이 어디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 샷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는 사람일수록 그냥 결국 어떻게 보면 뭐 알파고 이렇게 바둑 두는 것도 보면 몇 수를 내다보고 선수들은 뭐 사실 1홀부터 18홀까지 각 홀에서 무슨 클럽 쓸지도 다 결정하고 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골프를 플랜 B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강요했나요? 준비는 하는데 그렇게는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글에 썼던 거는 골프는 플랜 B의 연속이라고 해요. 항상 플랜 A를 생각하고 치지만 항상 플랜 B를 쳐야 되거든요. 플랜 A를 치는 경우보다는. 근데 저도 티박스에 팀그라운드에 딱 올라가면 그 팀그라운드에서 이제 팀마커 어느 쪽에서 칠지 결정하고 그때 결정할 때 이제 드라이버 어디를 공략하고 세컨샷 어디 할지 이제 하고 치는데 선수는 더 하겠죠. 저는 이제 그 다음 홀까지 생각하던 쳐요. 이번 홀에는 다음 홀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어떻게 갈 건지 쉽게 갈 거는 쉽게 갈 거고 그런 것처럼 선수들이나 이런 상급자일수록 그런 샷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초급자일수록 이제 좀 그 당장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만약에 어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죠. 그 파3거나 아니면 뭐 물을 건너서 쳐야 되는 이제 그린을 쳐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150m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는 130m라고 하고 이 친구는 뭐 7번 아이로 140m를 너무나도 그냥 잘 칠 수 있어요. 그 문화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물을 넘어가려면 그냥 125m는 충분히 넘어가요. 짧더라도 뭐 충분히 뭐 프린지라든지 뭐 그린 사이드 벙커라든지 그런 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쳤어요. 140m를 칠 수 있는 샷을 쳤는데 진짜 잘 맞았어요. 너무나도. 실습판이 잘 맞고 느낌도 뭐 찹쌀떡 붙었다는 뭐 그런 느낌처럼 잘 맞았는데 공이 짧아서 죽었어요. 근데 잘 쳤는데 죽었을 거는 사실 내가 내 원인보다는 이제 갑자기 맞바람이 분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리 측정조차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캐디가 잘못 불어줬다든지 또는 아니면 자기가 뭐 레인지 파인더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손이 떨려서 잘못 찍었다든지 어쨌든 자기의 샷은 분명히 잘했는데 어떤 외부적인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샷에 자기가 잘한 샷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잘 치는 사람들도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딱 치는 순간 아니면 여기는 괜찮았는데 그린 사이드 쪽에 뭐 벙커 그쪽 주변에 돌풍이 불어서 맞바람이 불었다고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난 분명히 잘 쳤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로 이제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난 잘 쳤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뭐 어프로치 해가지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보기, 더블 보기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거기서는 거리를 뭐 캐디가 잘 봐줬으면 내가 제대로 뭐 했으면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오늘 그 친 샷 자체는 굉장히 내가 연습장에서 연습했던 그 샷이 진짜 한번 딱 나왔는데 그거 잘 맞는다. 그 상황이 딱 나왔는데 그걸 다 버리고 안 맞으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재수없어. 오늘 캐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다음 홀에 가가지고 만약에 티샷이 오비라도 나면
모든 탓을 이제 거기다 하고 뭐 재수가 없다고 막 결국 이제 이 어떤 결과를 어떤 그 결과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은 여전히 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꾸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 몸에 그냥 체득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계속 많이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 CPU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 참 이런 분 많이 보잖아요. 오셔서 신호에 걸렸을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전화 걸면서 사장도 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이분은 운전하는데 CPU를 하나도 안 써요. CPU라고 얘기하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CPU, 제가 이제 얘기하는 CPU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 다 잘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운전할 때 카카오톡도 보내고 메일도 하긴 하고 라디오도 틀고 심지어 담배도 피우고 뭐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 130km씩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보면은 운전하는 거에 아무 CPU를 안 써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신한테 이렇게 익숙해지고 자신한테 뭔가 익숙한 뭐 충분히 반복적으로 잘 된 행동에는 CPU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상급자분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스윙을 하는데 CPU를 쓰진 않아요. 스윙 자체를 하는데 그렇게 CPU 쓰진 않고요. 뭐 잘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고서 뭐 그립을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 발을 뭐 어떻게 했다 그런데 신경 쓰진 않고 상급자들은 주로 전략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아까 얘기했던 이 공이 어디를 날아가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지. 아니면 또 공을 치고 난 다음에 공이 어디 떨어진 위치에서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해야지. 초급자 쪽으로 올수록 여기서부터 이제 이 관계, 공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벌써 CPU를 쓰기 시작해요. 어제 뭐 나는 공을 어떻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아시잖아요. 백스윙 하시면 다 까먹는 그 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해요. 결국 이 과정들이 얼만큼 이제 상급자 쪽으로 가 있어요. 뭐가 먼저냐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연습을 많이, 아까 얘기했던 프랙티스 맥스 퍼펙트 얘기하면 또 이상적인 얘기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또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걸 자꾸 어딘가에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날 때일수록 계속 학습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CPU를 써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치, 그래도 이거는 건질만한 게 있지. 샷은 잘했어. 아니면, 그래도 큰 트러블은 피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학습을 계속 해요. 그러면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그러한 CPU를 쓰던 게 나중에는 그냥 학습처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한 습관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치고 나서 이거 뭐 했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치고서 어제 잠을 못 잤더니 막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자기 방어기제거든요. 자기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결과에 따른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커버치기 위한 보상심리, 좀 방어기제 같은 건데 보시면 알겠죠? 옆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렇게 잘 이해되지도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했더니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선수를 보면 어떤 선수들은 막 치나 땅에 막 치는 선수 있지만 어떤 선수는 진짜 박인비, 최경주 이런 선수들 보면 진짜 아무 표정 없잖아요. 그 선수들하고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만큼 이제 충분히 이제 성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신경을 써서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급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스윙에 이런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전략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지 또 트러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5분만 쉬었어요. 5분만 쉬었다. 네, 그러시죠.
그냥 해요? 아니? 그거가 비싼 거라고. 본의 아니게 2부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걸리셨습니다. 남으면 아무나 바비큐 때문에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데요. 배고프실까봐. 압박을 받고 있어요. 배고프실까봐. 네,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뭐 여기 잠깐 브레이크 있을 때 여기 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골프를 잘 친다라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골프 잘 치는 게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스코어를 잘 내는 것만으로 골프를 잘 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요즘 드는 생각에 골프를 잘 친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썸이라고 하잖아요. 3명이 모이면 3썸, 4명이 4썸이라고 하는데 그 썸이 어떤 형태로 모였느냐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썸이 원활하게 같이 골프를 재밌게 칠 수 있는 거를 빨리 파악하는 기술이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코어도 좀 잘 치는 게 유리하겠고 골프 지식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골프 룰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애들도 좋아야 되고 누군가를 또 배려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지금 이런 활동들 좀 이따가 보이는 인터넷 활동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적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데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얘기 드렸고 계속 이어가면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 일치하는 게임. 이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아까도 몇 개 얘기했잖아요. 저는 골프라는 걸 자꾸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골프는 뭐 플랜 B 연습이다. 골프는 변수를 상수하는 운동이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골프는 따오는 게임이 아니라 일치하는 게임.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이 하는 얘기인데요.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고르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아니 한국 정선도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가서 내기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거는 약간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과욕, 그러면 한번 운. 물론 실력이 있는 분은 따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골프에서 들은 건 아니고 오늘 이제 명언들을 듣다 보니까 파스칼이 딱 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골프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인드 골프라고 써있잖아요. 골프를 즐기는 아마추어 골퍼는 프로골퍼까지 얘기하기엔 제가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어제 고쳤어요. 아마추어 골퍼는 불확실한 스윙에 연습 안 하는 아까 있잖아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불확실한 스윙에 확실한 타수를 걸고 내기를 한다. 꼭 내기 아니더라도 자기 스코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핸디캡, 자기가 오버파스를 치는 걸 핸디캡이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핸디캡을 갖고 그만큼의 공을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90타 치면 뭐 보기 플레이어니까 18개의 공을 갖고 시작해서 이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거는 뭐 소위 얘기하는 원래 용어는 없죠. 더블파라는 용어도 없고 양파라는 말도 없고 양파라는 말이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한자랑 영어랑 합쳐놓은 거예요. 양파.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은 영어예요. 그런 단어들이 찾아보면 몇 개 있어요. 근데 원래 골프 용어는 오버파를 그냥 쿼드러플 보기, 휘트풀 보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양파란 말을 써서 잘못했는데 그런 캠페인도 해요. 발음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라운딩. 라운딩은 원래 용어로 모서리진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처럼 하는 게 라운딩이에요. 그래서 라운드라는 말을 쓰는데 가끔 그런 거 약간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양파라고 할게요. 보통 이제 골프장 가면 양파로 이렇게 막고 치잖아요. 스크린 골프도 너무 많이 칠까봐 그냥 시스템에서 양파로 다 막아놔요. 파5에서 다 놓아치면 그냥 그 홀이 끝나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고객센터 팀장이 여자분이신데 오늘 골프 잘 안 치세요. 고객센터 일하신 분이 나이가 다 젊거든요. 근데 스크린 골프 이제 치라고 해서 쳤는데 오늘 저희는 다른 사람이 라운드를 하면 저희 앱에 떠요. 누가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전도 돼요.
저희 티업 비전은요, 관전. 그래서 딱 메시지에서 관전하게 딱 누르면 그 사람이 홀이 어떻게 치는지가 보여요. 관전하게 실제 맵에서. 근데 그분이 딱 라운드를 끝냈는데 퍼팅 수가 2에 팝 2에 퍼팅 수. 그 뒤에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뭐지? 이제 퍼팅 진짜 잘하나? 아니면 다 엎어쳐야 되는데 다 양파로 해가지고 그림까지 못 간 거예요. 그림까지 가면 대부분 끝난 거예요. 파3에 어디서 한번 올렸겠지. 그 투퍼 정도 했다가 또 양파 느끼죠. 그런 것처럼 실제 골프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뒷문 열어놓고 친다고 하는 것처럼 언리미티드 카운트 하잖아요. 예전에 나상욱도 파4에서 16개인가? 17개 쳤잖아요. 한 대회에서. 그때 그 장면을 보면요. 본인도 몇 달 차인지도 몰라, 마커가 몇 달 차인지도 몰라, 중계 카메라도 들어갈 수도 없는 막 이런 숲 같은 데서 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치고 있어서 몇 달 차인지 나중에 막 복귀하고 그랬어요. 16개인가 쳤나 17개인가 쳤어요. 파4에서. 경기를 포기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도 뭐 다 합쳐서 뭐 몇 개 오버 안 쳤어요. 그 라운드에서. 근데 아마추어 골퍼는 사실은 프로골프가 더 잘 치잖아요. 프로골프가 사실은 아마추어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무가 이렇게 Y자로 딱 생긴 데 딱 나타나면 거기 이렇게 딱 치려고 떠나면 나무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으로 레이업 할 수 있잖아요. 레이아웃이 아니라 레이업이죠. 레이업을 이렇게 딱 하고 이게 가면 되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거 될 것 같거든 이게.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된 적이 있어. 된 적이 딱 한 번은 있어요. 100번 중에 한 번은. 그게 문제. 차라리 다 죽었으면 괜찮은데 된 적이 있어서 그 사람 뭐 술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때 거기서 또 팔을 해요. 그거 한 번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99번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이거잖아요. 자신의 불확실한 진행에 확실한 타수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티샷을 잘못 치고 지난주 주말에도 라운드 할 때도 그랬는데 지난주 회사 원래였어. 티샷도 잘못 치고 세컨샷도 잘못 치고 서드샷도 잘못 쳤는데 롱퍼팅 들어서 파를 해요. 가끔. 다들 경험해보셨잖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골프라는 게 꼭 한 타만 잘 쳐도 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업을 이렇게 하는 순간이 사실 선수들이 그걸 그 사이를 못 쳐서 그렇겠어요. 이게 잃지 않는 게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제 그 아마추어 누구죠? 성정. 그 선수가 사실은 우리보다 못 쳐서 거기서 레이업 결정했겠어요. 더 치려면 더 쳐볼 수 있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자 어프로치에서 원퍼트하면 우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거기서 홀 방향으로 꼭 친다고 해서 꼭 못 나간다는 건 없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보면은 아주 잘하는 선수도 레이업 하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샷에 기회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팅을 에이씨 오로와 나띵 그래서 이렇게 올인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물론 따를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 또 이렇게 잘못되면 특히 이제 나무 맞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딱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흐름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수일수록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다시 또 정신을 차려요. 다음 홀에. 그래서 그 바운스백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전에 보기하고 그 다음에 버디하는 건 바운스백 한다고 하잖아요. 통계상. 선수들은 그런 걸 해요. 바운스백. 바로 전에 다시 가다듬는.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바운스. 그래서 연파까지 가요. 그냥 계속. 그리고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은 연습 라운드야. 그래서 그냥 쫙 포기하죠. 네, 그리고서 쿨하게 거기서 딱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계속 집에 가서 그걸 스트레스 받아요. 아까 거기서 또 반성을 하면 또 상관없어요. 내가 다음부터 저기서 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티샷 칠 때 재수가 없었다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또 계속 외부적인 핑계를 찾아요. 결국은 그게 되게 안 좋고 그런 현상들이 사실 이제 또 개인적인 일상의 여파도 가요. 괜히 와이프한테 화내고 애한테 화내고 그럼 이제 와이프는 또 그러려면 때려쳤지 뭐 하지 마. 그러면 그거하고 또 싸우고 이게 사실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상이 골프이기 때문에 이 주변까지 쫙 이렇게 뭐 자기가 상사면 출근해서 뭐 티싸움도 돌아가요. 그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남자 골퍼와 여자 남자 골퍼인데 그 와이프가 이렇게 회사로 오라고 해서 저녁 같이 먹자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남편을 만났는데 여자가 쇼핑하고 좀 늦게 왔어요. 남편이랑 만나 저녁 먹는데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남편. 내가 늦게 와서 그래. 쇼핑 많이 해서 그래. 왜 그래? 아니라고 아니. 계속 먹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 집에 타고 운전 오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 아,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자는 계속 막. 이 남자 관점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집에 왔는데도 과일을 깎아주고 TV를 보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계속 뭐.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내가 아까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그게 이제 여자가 보라보는 이제 남자의 관점인 거예요. 남자의 관점은 딱 한 가지. 여자는 이제 끝내 남자한테 여자가 생각나 보다. 잠자리 잠실에 울면서 남자의 관점은 딱 그래요. 슬라이스가 왜 안 터지지? 그냥 일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가 안 되면 골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남자는 그냥 딱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얘기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사실 아마추어는 제가 보기에는 골프를 잘 치려면 실수를 줄이거나 자기의 과욕을 줄여서 좀 타수를 줄이는 내가 잘 쳐서 따오는 것보다는 따와봐야 뭐 하겠어요. 파 치는 사람이 따와봐야 어디에 하겠지 뭐 이글을 몇 개나 하겠어요. 평생 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올해 이글 딱 2개밖에 못 해봤거든요. 아직까지. 1년에 많이 해봐야 10 몇 개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많이 따와봐야 하나예요. 그것도 운으로 따온 거지 뭐 내가 잘 쳐서 따온 거야. 예? 그렇게 많이 하시면 박수 치고 있는 조금 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포텐셜이나 그런 능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따오려고 하다가 더 많이 잃죠. 배팅도 자기가 뭐 블랙잭을 하든 뭐 하든 잘 못하면 뭐 소소하게 아주 미니멈 배팅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과욕을 부리다가 이제 많이 잃고 집에 와서 저 이제 미국에 잠깐 살았을 때 라스베가스랑 정선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정선 분위기가 제가 최근에 하이원 1박 2일로 골프 들어갔다는데 거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 집에 갈 때도 18을 라운드 잘못하면 저녁 때 끝나고 밥을 먹어도 별로 기분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딴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그 라운드 과정 중에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 좀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교훈 삼아 다음 라운드에 좋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항상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은 좀 이렇게 자꾸 외부에 탓을 하고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이제 그런 습관 때문에 발전을 못하죠. 악셀도 계속 밟아줘요. 팀분들 자기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차를 안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초보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실수를 줄여서 타수를 줄이라고 해요. 비로소 이제 자기의 타수를 좀 자기의 의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한 80대 한 중반 정도 돼야 자기가 좀 버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조금 더 이제 통계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 넘어가죠. 이게 1990년에 리코 박사가 에버러지 골퍼스라는 논문이겠죠. 자료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인용한 거예요. 제 블로그에 이 링크를 딱 인용해놨는데 딱 눌러봤더니요. 404 페이지 나빠운데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이제 가짜인가.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뭐 나머지 많은 걸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타수예요. 그럼 자신이 물론 100타 때 넘게 치시는 분은 죄송하고요. 두 자릿수 타수를 치는 이 타수 때에서의 분포들을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 또는 프로 오늘 계속 프로가 되게 신경이 쓰여. 그래서 그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90타 보기 플레이어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보기 플레이어를 보면 GIR이 2개예요. 2개. GIR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여기는. 왜냐하면 이 B클래스가 시리어스 골퍼를 지향한다고 해서 저는 B클래스가 A클래스 다음에 B클래스인 것 같고요. 브릿지스톤 클래스예요. 브릿지스톤. 그래서 이 90타를 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보기 플레이어잖아요. 보기 플레이어 말 그대로 18개월을 평균적으로 다 보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보기하는 사람은 그냥 대체적으로 GI를 못한다고 봐야겠습니다. 퍼팅은 2번이라고 보면 3온 2파, 파4에서는 근데 파3에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GI를 2개 정도를 하고 퍼팅 수는 한 36개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주목해봐야 될 게 버디 수를 빵!
여기서도 빵이거든. 여기도 빵이지. 0.1이 숫자예요. 빵이지. 100번 중에 한 번 하는 거니까. 100번이면은 홀이 20개라고 하면 5라운드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지. 0.8. 한 번 하는 거지. 100번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인드골프.net에 이거 있어요. 마인드골프.net에가 이거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90타 때 이상 되시는 분들도요 가끔 라운드 끝나고 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 버디 하나도 못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파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기 플레이어를 왜냐면 너 몇 개 쳐? 나 보기 플레이어야.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버디 하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보기 플레이라는 정확한 뜻에 대해서 본인도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가끔 버디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버디를 여러 개 할 때가 있어요. 한 라운드에 2개. 그 자기 진짜 버디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렇게 되려면 트리플, 쿼드러플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 이쪽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이분하게 쭉 펼쳐놓은 상태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평균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스코어 밴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스코어 밴드가 뭐냐면 95, 90, 85를 치시는 분들 평균은 90이에요. 그리고 91, 90, 89 치시는 분도 평균은 90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치는 사람이 후자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스코어 밴드가 얇은 사람이에요. 표준 편차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티업 비전 시스템에는 그걸 내기지수라고 들려요. 그런 밴드가 좁은 사람하고 곱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은 따봐야 얼마 못 따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따지지. 그런 것처럼 만약에 90개 이상 막 이렇게 치시는데 버디를 자주 하신다. 그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양파도 자주 하시는 거고요. 트리플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스코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들에 말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따올 때도 있지만 잃는 게임에서 많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이쪽에서 좀 줄일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80타대를 넘어오겠죠. 버디도 할 수 있으면서 파도 할 수 있고 보기들을 주로 많이 한다는, 아무래도 거기서 버디에서 까지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분 파치는 스크래치 골퍼 정도 보면 GI가 12개, 18개 중에 12개라는 거죠. 제가 이 정도 해요. 페어웨이트를 80%, 퍼팅 수는 29개, 30개 이하로 한다는 거죠. 버디가 3개. 그래서 이 숫자들을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타수가 어느 정도에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자기가 진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좀 과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누구한테 얘기해도 골퍼, 아마추어 골퍼는 스코어가 2개 있다고 하잖아요. 캐디 스코어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스코어. 캐디 스코어는 굉장히 높은 거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바로 좀 적게 얘기해요. 핸디 받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자기가 그러면은 거꾸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한 90개 정도 치는데 한 85개 정도 치려면 어떤 부분이 임프루먼트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잘 막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해요. 그런 관점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제 스코어 카드인데요. 예전에 미국 있을 때 쳤던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스코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스코어 카드 이렇게 줬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레가라는 클럽인데 저는 이제 스코어 카드를 어떻게 적냐 이렇게 적어요. 마이골프니까 마이골프로 제 이름을 이렇게 적고요. 오비 했는지, 해저드 했는지, 페어웨이 히트를 했는지, GIR 했는지. 이날을 보면 페어웨이 히트가 되게 안 좋죠. 샌드 세이브 했는지, 스크램블링 했는지, 퍼팅 몇 개 했는지 이걸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아까 뭐 방금 전에 있었던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건 꼭 아니더라도 타수를 어떻게 적고 내가 그날 요거를 보면은 이제 그날 어떻게 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날은 파 70에 2분 파 친 스코어 카드인데 해저드가 2개 들어갔네요. 그죠? 해저드 2개 들어가고 페어웨이 히트는 뭐 13개 13개라면 보통 14개니까 파스가 3개인가 보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파5가 3개고 아닌데? 파3가 여기 3개인데 파3가 5개네. 이날은 되게 페어웨이트도 안 좋았고 GIR은 딱 반했네. 센세이브는 하나도 못했고 그래서 스크램블링으로 좀 먹고 사는 거죠. 퍼팅은 27개 좀 적게 했죠. 스크램블링이 좋은 게 어프로치를 잘해서 아니고 그린사이드에 있는 프린지에서도 퍼팅을 하면 그거는 통계상 퍼팅이거든. 저기 어프로치거든요. 퍼터거든. 그러니까 골프 통계에서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사용한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티샷에서 퍼터를 쳤어도 그건 드라이브 샷이거든요. 그리고 퍼팅 그린에서 웨지를 쳤어도 그건 지역 그린이 돼요. 퍼터로 카운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린지 같은 데 많이 떨어져서 GIR은 떨어지는데 퍼터로 어프로치해서 원퍼팅은 게 많은 날이겠죠. 제 스코어 카드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섹션에서 얘기하려는 건 나만의 파 스코어 카드를 만들어서 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70대 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스코어 카드, 그 골프장에서 주는 스코어 카드가 그 사람의 스코어 카드 맞아요. 왜냐하면 기준 타수가 파 72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보기 플레이어가 이 스코어 카드를 갖고 치는 거는요, 사실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보기 플레이어잖아요. 다 보기 하는데 보기 플레이어인데 스크래치 골퍼가 쓰는 스코어 카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선수들은 스크래치 골퍼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파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핸디캡이 18개인 보기 플레이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여기 파를 다 지우고요. 다시 1씩 다 더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5, 6, 5, 5, 4 이렇게.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파 스코어 카드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파4에서 그 사람이 보기를 하면 3온을 해도 그 사람은 아직 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스크래치 골퍼의 스코어 카드를 갖고 하면 3온 하면 자기는 파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18을 더하느냐 마느냐 그건데 사실 사람들은 파를 하는 재미로 골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버디도 좋지만 파를 하는 그 재미, 이 다음에 또 얘기하는데 잠깐 얘기해요. 샘 스니드,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샘 스니드가 얘기하는 게 골프는 동반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파와 경쟁하는 것,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반자와 경쟁을 하죠. 4개에서 좀 따야 되니까. 저는 이 명언을 한참 후에 들었어요. 한 3, 4년 전에. 근데 제가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었거든요. 매홀 파하는 게 목적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버디 하는 건 그냥 운이고 파 하는 거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샘 스니드가 이런 명언을 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골프는 파를 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핸디캡이 좀 이렇게 2분파 이상 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파 스코어 카드를 만들어서 나가라고 해요. 아예. 그래서 스코어 카드도 캐디앗 하나 받으라고 하고요. 같이 적지 말고 같이 적더라도 내 거 하나 해서 여기를 다 자기만의 스코어 카드. 만약에 그러면 99타 치거나 99타면은 핸디캡이 18개에다 9개 더 더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적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핸디캡이 1번부터 9번까지 핸디캡이란 건 다 아시죠? 여기 시리어스 골프니까 핸디캡이 1번부터 9번까지 어려운 홀이니까 거기는 더블 2씩 더하고 그 다음부터 10번부터 18번은 좀 상당히 쉬우니까 거기는 1씩 더해서 자기만의 스코어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핸디캡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90개 치는 사람이 그날 88을 쳤어요. 그럼 스코어 카드에 2언더로 나오거든요. 기분 좋잖아요. 누가 너 몇 타 쳤어? 그러면 나 오늘 2언더 쳤다. 웃기지 말라고 88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만족에 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약 85타 정도 치는 수준을 내려오면 그때마다 이제 왜냐면 파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아요. 파5에서 자기가 7타 치는 게 파면 5온 해도 여전히 파할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스크래치 골프가 쓰는 이 스코어 카드라면 5온 하는 순간 벌써 더블 보기가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적인 차이가 다른 거예요. 난 여전히 저걸 투퍼스 넣으려고 하는 거라 어차피 뭐 5온밖에 못했는데 라고 치는 거랑 다른 거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해서 야드지북을 직접 다 만들어서 프린트 해가지고 야드지북도 갖고 다니고 그런
이렇게 해서 골프를 많이 쳐요. 그리고 조삼모사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계속 상을 주는 거죠. 넌 여전히 파3인데 어려운데 뭐 자기 더블마이드 파다 그러면 또 못 올리고 뭐 어프로치인데 또 못 올리고 올려주면서 투퍼 타면 나 그래도 잘 내 실력을 좀 하는 거야. 그런 거랑 에이 더블밖에 못했네 이거랑 또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 관점의 차이예요. 또 우리 회사 또 광고도 잠깐 해야 되니까 저희 회사 골프 망골프에서 만드는 골프 다이어리라고 이거는 필드 골프를 이게 그 관리하는 툴이에요. 이거는 제가 6월 10일 날 며칠 안 됐죠? 이스트밸리에 가서 친 스코어 카드고요. 저희 대표님하고 쳤는데 이거는 이제 제 최근 20라운드 통계 스코어로 이런 거 다 누르면 이런 거 다 누르면 진짜 막 나와요. 통계들이.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골프 다이어리라고 치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골프 다이어리, 골프 일기. 이거는 이제 제 이런 통계도 있어요. 스코어랑 퍼팅과의 관계. 제일 많이 쳤을 때 81타, 제일 적게 쳤을 때 60m. 계속 재저장해요. 근데 이런 통계도 나오기도 하고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저희 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맵 방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스코어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스코어랑 퍼팅 수만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맵 방식으로 하게 되면 티 위치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티 박스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린 얘도 이렇게 팍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핀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골프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공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무슨 클럽으로 쳤는지 뭐 하는지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GPS 기능도 있긴 한데 GPS 원래 오차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의 샷의 어떠한 텐던시, 그러니까 경향이나 내가 어떻게 쳤었는지를 보는 그런 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관전 모드가 돼요. 내가 치러 갔는데 회사 사람이 제 거 들어와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어떻게 쳤는지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카톡이 하는 거예요. 잘 죽었다 이런 거.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동호회들 이렇게 하게 되면 내 팀, 저희는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동호회 하거든요. 여기 위치스토어 석회상사에서 동호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그럼 직원들이 저번에도 한 70명 갔거든요. 70명 왔는데 리더보드 기능이 있어요. 이걸 다 입력하면 실시간 리더보드가 나와요. 그것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각종 자기의 그런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저처럼 저는 사실 연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연필 쓰고 이렇게 판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스코어 카드 쓰는 방법도 있고 자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거는 홀마다 입력을 해야 돼서 뭐 잘 치는 사람들은 18호 갔다 하고 다 복귀 가능한데 또 못 치는 사람들은 뭐 클럽도 뭐 공도 준비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홀간 이동 시 이거 입력하는 것도 또 일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스크린 골프 치면서 연습하라고 그래요. 스크린 골프 친 다음에 여기서 입력해보는 연습도 해보라고 하고 이게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 히스토리 기능이 나와서 그 전에 여기에 쳤던 이런 샷들이 다 나와요. 여기 떨어졌을 때는 스코어 뭐였는지 이런 기능도 있어요. 고방 광고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스코어 카드에 입력하는 게 좀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맵 방식으로 입력하면 지역까지도 다 그 시스템이 분석을 해서 지역적인 통계도 다 나와요. 센세이브가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형태로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해요. 아날로그 방식. 회사 다니니까 대표님 보시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두 개 다 입력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게 그런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과거 뭐 엑셀 관리하시는 분들도 다양한데 뭐 이런 통계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뭐 어떠한 내가 파수가 뭐 늘어나면 뭐 때문에 안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씩은 분석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기 플레이가 어디 안 나오는 거 막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툴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선수분들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선수분들이 나갔을 때 코치가 이렇게 봐요. 학부모가 봐요. 저희도 구단이 있거든요. 팀 57이라고. 구단에서 나가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고 코치나 그 학부형들이 이렇게 봐요. 학생들이 되게 싫어요. 몇 번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벼운 얘기예요.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만점에 대한 얘기예요. 또 우리가 골프에서 366가지 핑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 더하기 한 가지인데 나머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왠지 안 맞아. 핑계가 없어요. 오늘 왠지 안 맞아요. 366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골프 라운드를 하다 보면 가서 이제 공이 잘 안 맞을 때, 잘 될 때 말고 안 맞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전날 뭐 다음날 특히 이제 비즈니스로 붙이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꼭 골프 전날 술 먹어요. 진짜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전날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심지어 티잉그라운드에 술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새벽 라운드 같은 거 여기서 빨리 끊을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라고 얘기해봐야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골프는 되게 멋있게 치고 싶잖아요. 타시도록. 쫙 그 핑계 대봐야 뭐 자기는 뭐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주변 사람들은 아 핑계 좀 맨날 뭐 계속 그럴 거면 일찍 좀 일어나든지 술을 먹지 말든지 야근하지 말든지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이 계속 단련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칠 수 있어. 나는 어제 과음을 했지만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치고 나서 잘 쳤을 때 내가 어제 사실은 한숨도 못 자는데 뭐 이제 그런 모습이 차라리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들한테 보일 때도 좀 가벼워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핑계 많이 대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저도 좀 그런 골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이렇게 손가락이 좀 다친 게 있었는데 나갈까 말까 하다가 또 치기 전에 아니 사실 요즘 손가락이 안 좋아서 그러면 이게 또 치기 전부터 뭐 핑계 된다고 할까봐 치고 나는데 다행히 잘 쳤어요. 그래서 그냥 또 끝나고 와서 얘기를 했죠. 내가 어제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쳤다고 그래서 좀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자꾸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라는 걸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고 내가 주인공인 골프를 하자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조연들이세요. 물론 이분들 중에 주조연으로 나오시거나 영화에 이제 대부분 다 조연 역할 하시는 분들인데 골프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항상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마추어. 난 저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저 사람 플레이하는 그 자기는 마치 들러리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프는 이게 동반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 경쟁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자꾸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스코어를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나 다른 객체가 주인공에 자기가 조연으로 골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타인에 대한 자꾸 비교도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또 평가도 하게 되고 왜 이제 피드백이 이제 부정적으로 와서 자신의 골프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잘 되든 못 됐든 자기 골프거든요. 내가 드라이버를 쳐가지고 슬라이스가 나서 우리가 들어갔더라도 그건 자기가 잘못쳤지 누가 칠 때 밀었나 아니잖아. 심지어 말도 안 하는 건데 그때 계속 이제 뭔가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대고 자꾸 뭐 누가 어떻게 해서 한다라는 건 결국은 자기 골프를 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자기 자신의 골프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조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속 자기 자신이 이 골프에서의 주인공, 내가 이 라운드에서의 주인공, 그리고 또 이 전체 오늘 라운드 분위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이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골프도 잘 쳐야 되고 예절도 줘야 되고 룰도 많이 알아야 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점점점 자신이 그 골프 그렇다고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골프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골프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서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주제를 뽑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런 질문들 저한테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사실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 골퍼라는 말도 좋고 그런 왜냐하면 골프 자체로 제가 돈을 벌어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골프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진짜 마인드 골프님처럼 뭐 골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2년 전에 새해 1월 1일 날인가 쓴 글이에요. 왜냐면 매년 초에는 이런 거 하잖아요. 올해는 골프를 뭘 하겠다. 나는 뭐 올해 골프 목표는 싱글이다. 올해 골프 목표는 뭐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마음을 비우고 골프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 대통령 화법이죠. 객관 뭐 효율적으로 신속히 서로 잘 협동해서 우리가 그냥 잘하면 나라가 되고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이걸 1만 시간을 하루 2시간씩이라고 13.7년이에요. 13.7년 동안 2시간씩 매일 해야 그 아웃 라이어스 책에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저도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도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다고 저 혼자 자고 하는 거는 이거 같아요. 집중과 몰입. 결국은 이 집중과 몰입이 이 1만 시간의 시간을 확 당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도 1시간 바짝 하는 것보다 12시간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뭔가 집중과 몰입을 하면 이 시간은 절대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다른 분야에서 이런 거를 느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집중과 몰입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질문이 잘못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어떤 대상 자체를 그냥 좋아하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골프를 처음 치는 날부터 골프로 평생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 그날부터 골프가 좋았던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제 차도 골프예요. 제 시계도 골프 시계고요. 제 가방도 골프 가방이고요. 그냥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골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해요. 저 자신 계속. 이제 뭐 속된 말로 골프에 미친놈이라는 얘기 듣는 게 제일 행복하고요. 저는 골프밖에 몰라. 그래서 행복해요. 그냥 골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얘기의 이 질문에 대한 약간 좀 우답, 현답은 아니고 우답은 그냥 골프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여자를 또는 남자를 좋아하면 그 남자를 좋아하기 위해서 뭐 행동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남자나 여자가 좋아지면 알아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저 어떤 대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옆에서 좋아하라고 하든 아니면 나는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난 좋아하는 거야. 체념하고 난 6개월 안에 제일 좋아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해봐야 사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냐는 답을 저는 못 드려요. 근데 계속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고 그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쪽 방향으로 왔고 지금의 이런 상태까지 온 게 결국은 골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는 뭐 라운드 가는 게 좋은 사람이 있겠고 라운드 갔다 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은 사람이 있겠고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원래 골프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골프라는 그 객체 대상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겠다. 쪽으로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1만 시간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집중과 몰입인 것 같아요. 그걸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캠페인, 제가 카페나 이런 데 통해서 하는 캠페인 간단하게 두 가지 있는데 저는 제 스코어카드 직접 적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스코어카드 홀더예요. 여기 로고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로고 들어있어서 제 카페를 대상으로 팔기도 해요. 되게 비싸게 받아요. 가죽으로 다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스코어카드 넣고 여기는 라카 번도 넣고 또 내기해야지. 그래서 이 스코어카드 홀더 이거 말고도 뭐 저는 제가 골마커나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제 브랜드를 다 만들어서 하는데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고 스코어카드 직접 적기 캠페인을 해요. 제 카페나 제가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통해서. 왜냐하면 스코어카드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적잖아요. 캐디가. 캐디도 자기 시간을 거기에 많이 써야 되거든요. 누구는 저번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인에서 쳤는데 어떤 여자분이 캐디가 3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트리플. 그랬더니 캐디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더블 이상 넣는 게 어딨냐. 자기가 트리플 쿼드로플 했으면서.
그냥 캐디하면 신랑이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는 이게 4명이 치는데 이분이 분명히 더블 했는데 거기다 복이라고 적으면 그 보면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마인드 골프인데 신경이 쓰여요. 당구 칠 때 5개 쳤는데 6개 빼고 막 그러면 얘기하면 되게 쪼존해지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저랑 같이 치는 그룹은 캐디한테 스코어 카드 적지 말라고 해요. 각자 스코어 카드를 하든 아까 앱을 이용한 다양한 앱을 해서 입력을 하든 캐디한테는 그냥 스코어 카드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내기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심지어 쓴다 그러면 저희가 대신 쓰고. 그래서 캐디도 직접 그 캐디 역할에 좀 더 공을 좀 라인, 퍼팅 라인을 좀 더 보는데 집중하는 클럽을 따는데 뭐 하여튼 좀 더 다른 데 시간을 쓰게끔 하고 자신과 협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딱 쳤는데 오비가 났어요. 근데 여기 주신 분이 멀리건을 줬어요. 딱 쳤는데 팔을 했어요. 그래서 저부터요. 이를 적을까? 영어로 적을까? 자기 자신과 계속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스코어 카드는 아무도 안 봐서 여기다 영어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건 나만 볼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스코어 카드를 적다 보면 자기 자신의 점점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운트를 다 해요. 그래야 자기의 리얼, 오리지널 스코어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디벨롭 되는 게 보여요. 130개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120개. 이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맨날 멀리건에 뭐 봐주고 막 일파만파 뭐 일보기 만보기 뭐 이렇게 하면 스코어가 안 죽어요. 자기 실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무제한 카운트에서 해가지고 215개까지 적어봤어요. 동반적으로. 연습장 한 번 가고 친 사람 같이 쳐가지고 215예요. 그래서 558만 정도 주자리가 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적다 보면 자신에 대한 좀 애착도 자기 스코어도 좀 실제 스코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반자 스코어 비교 안 하기. 내기할 때는 또 칼같이 하겠지만 자기 스코어 카드도 복귀 능력도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제가 활동하는 인터넷 하고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예요. 이게 제 트로피인데 이거 되게 소소한 트로피예요. 주먹보다도 작아요. 쇳덩어리인데 이글 쓰예요. 쓰. 하루에 이글을 2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몇 번으로 해서 하나, 여기 몇 번으로 해서 2개 써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파4에서 세컨샷 이글을 한 번 하고 파5에서 퍼팅 이글을 해서 하루에 이글을 2개 했는데 최근에 최경주 씨 어떻게 만나게 돼서 물어봤더니 최경주 씨 저번에 SK텔레콤 오픈에 처음 이글 2개 하려고 제가 먼저 합니다. 이거는 이거 제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카페나 그 동호회에서는 사실은 뭔가 기록을 세우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홀인원 했다 그러면 주변에서 딱 그지같이 다 뺏겨 먹어요. 밥 사러 가고 뭐 달라준 과자, 룸사롱 과자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퍼팅 이글을 한 2m 안 해놨는데 고민을 해요. 넣으면은 오늘 한 16명 왔는데 이거 다 써야 되고 공수를 그런 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활동하는 카페나 그런 데에서는요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 돈 모아서 다 해줘요. 그 사람은 그냥 축하만 받더라고요. 가급적. 그리고 그 사람이 기꺼이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건데 대부분 밥을 사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뭔가 축하는 진짜 축하를 받아야지 뭔가 이게 부담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사람하고 한테 홀인원을 했어요. 다른 팀에 가서 심지어 조인했어요. 혼자 갔는데 3명 중에 홀인원했어요. 회사 와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홀인했다 그러면 이제 뭐 쏘라고 하니까. 그런 건 별로 좋은 문화 같지 않아서 축하를 해줄 거면 같이 조인을 안 했더라도 저는 그래서 요즘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뭐 조금만 선물이라든 밥을 사주든 축하를 해주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축하가 받을 만한 게 있으면 축하를 많이 받고 좀 서로 이렇게 물론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뺏겨 먹어도 돼요. 그런 사이는 어렸을 때부터는 그런 사이는 서로 뺏겨 먹는 게 더 재미인데 일반적인 그런 사회관계에서는 이런 문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뭐 홀인원 보험이랑 않겠어요. 이런 뭐 보험이 않겠어요. 돈이 많이 깨지니까. 홀인 해보신 분 있어요? 제가 해봐서 질문한 거예요.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Q&A. 네, 이 한번 잘 치면은. Q&A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다, 너무 완벽해서. 제가 활동하는 참
많이들 해요, 그렇죠? 진짜 많이 해요. 그 네이버 아니 블로그는 근데 인터넷에 마인드 골프라고 한글로 치면 웬만큼 다 나와요. 나는 뭐 활동을 많이 해서 카페도 네이버에서 카페 마인드 골프라고 치면 나오고요. 이 마인드 골프 누가 쓰고 있는 거 이렇게 팔로우 붙여요. 그리고 페이스북 팬페이지도 있고 트위터도 팔로워도 있고요. 유튜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리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Y 골프가 있고요. 룰과 에티켓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에티켓 골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요즘 업데이트 많이 못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팟캐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골프 팟캐스트를 했어요. 한지 지금 6년 다 내려가는데요. 에피소드는 한 200, 한 4, 50개 정도 돼요. 일주일에 하나씩 미국에서 계속 하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하나씩 해요. 일주일간의 찾기. 네. 그리고 카카오의 LOID, 카카오에서도 마인드 골프라고 치면 제 LOID가 나와서 들어갈 수 있고, 이메일은 좀 멘토가 되고 싶어서 mentor@mindgolf.com.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슬로건이 있는데요. 항상 배려하는 그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 강좌도 항상 끝날 때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뭐 많이 도움이, 제 강의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배려하는 골프도 하시고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네.